고양시 지역 특산주 업체로서는 이제 1호고요. 주로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가와지쌀로 프리미엄 막걸리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막걸리만 하고 있는데 약주 면허, 소주 면허 다 있어서 할 예정이고요. 막걸리는 주로 양이탁주 시리즈, 처음에 양이탁주 9부터 시작해서 프레쉬, 양이탁주 화이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개주라고 하는 양조장하고 협업해서 솜솜 막걸리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양이탁주를 소개를 하려면 저희들 창업 스토리 같이 이제 결국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술 빚기 시작한 지는 2007년도부터니까요. 16년 정도 됐죠.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술을 빚던 집안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몸이 편찮게 되면서 그 매일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술을 가르쳐주는 기관이 있다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돼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침 돌아가셨을 때 그때쯤이어서 아버님 첫 제사 때는 내가 빚은 술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술 빚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소규모주리 양조장을 뭐 설립하고 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침 들던 때이기도 했고, 집에서 이제 술 빚기 하는 게 어떤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한 10평짜리 공간을 얻어서 제 나만의 어떤 술 빚기 공간을 마련해서 한 2년 넘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술 빚기를 계속 해왔고, 그때가 가장 많이 술 빚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돈 들여서 공간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술 빚기를 많이 했죠. 다양한 뭐 부재료 이런 것도 사용하고 조건도 많이 바꿔서 해보고 이래서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몇 종류의 아마 술을 아마 빚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빚은 술을 한번 내놓으면 한번 어떨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번 지른 거죠. 질렀는데 처음에는 소규모 양조장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특산주 면허도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특산주 면허로 제조 면허를 받게 됐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양조장을 창업을 하면서 이 술을 어떤 술을 내놓을 건지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술 빚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시음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또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적어도 내 또래 이상 되는 나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프리미엄 쪽의 어떤 소비자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양이탁주 9이라고 하는 술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술 빚기를 쭉 해오면서 제 입맛에 맞는 술보다는 와이프한테 맞는 술을 만들었던 것들이 좀 몇 개 좀 있었어요. 와이프가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제가 만들어준 술을 이제 줘보니까 좀 달달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약간 이런 술들을 괜찮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이 부담스럽지도 않더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끔씩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좀 빚어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기록을 찾아서 하나를 한 거죠. 이런 정도로 해서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한 게 양이탁주 다인이고요. 그리고 양이탁주 프레쉬는 같은 부재료를 사용하긴 하는데 좀 더 이제 약하게 만들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 물만 타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또 밸런스가 맞게끔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탁주 프레쉬가 탄생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양이탁주 화이트를 내보내게 됐는데요. 양이탁주 화이트는 부재료가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쌀로만 빚은 거예요. 쌀 몰드룹으로만 빚은 술인데 단맛도 좀 꽤 있고요. 신맛도 꽤 있고 그래서 적당한 어떤 밸런스가 좀 있는 술이거든요. 제 취향이기도 해요. 그런 류의 것들이 제가 그 탄산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완전히 발효하고 숙성 과정을 거쳐서 밀봉된 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술을 출시를 하거든요. 양이탁주 화이트는 10.5도짜리고요. 조금 일반 막걸리에 비해서 좀 독하긴 하지만 10.5도라는 어떤 그런 도수를 잘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술이라서 제가 이제 시음 행사나 이런 데 쭉 다녀보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오히려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순수한 어떤 쌀로 빚은 술을 잘 빚으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매콤한 어떤 안주류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어떤 매콤한 안주를 먹고 이 술로 또 한번 싹 씻어주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운 쭈꾸미 볶음이라든지 떡볶이 이런 것도 괜찮고요. 갈비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매운 음식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양이 약주, 양이 소주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류도 틈나는 대로 조금씩 계속 해놓고 있고요. 숙성을 해야죠. 계속. 그리고 이제 약주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 술을 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순수한 쌀로만 한 어떤 그런 약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중에는 적어도 약주는 소주는 어차피 숙성을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이따가 할 것 같고요. 아마 약주는 올해 중에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제 양조장을 이제 처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시작할 때 여기 건물을 임대하고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해서 이거 어쩌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 특산들어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업체 얘기지 신생 양조장들한테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가끔 여기 이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간혹 연세가 드신 8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격려해 주시고 선뜻 다양 또 구매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힘이 되죠. 그때는 일종의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설레임도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복잡 미미한 어떤 그런 감정이었죠. 근데 제가 술을 공짜로 줘보기만 했지 판매한 거는 그게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지 않은 가격으로 술을 출시를 한 건데 이것들을 사서 드시고 어떻게 말씀들을 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한편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평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평들이 나쁘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격 자체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 못했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을 해가면서 나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쟁력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전통주, 프리미엄 이쪽의 전통주 이쪽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막걸리나 아니면 뭐 희석식 소주 이런 것만 파는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 가격은 좀 있지만 이런 프리미엄 막걸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고양시 지역 특산주니까 이 고양시에서 일단 먼저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 요 공간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생산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좀 더 그 대중과 소통이 쉽게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조장이라고 하는 게 녹록치 않은 분야인데 사실 그 양조장을 창업하는 게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뛰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양조장에 직접 가서 좀 부딪혀서 좀 일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적인 것들을 좀 느끼고 그런 다음에 내가 확실히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창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맛있는 술. 그래서 맛있는 술로 그 맛없는 음식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술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천년 후의 술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천년 후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결국 술이니까 그게 뭐 어떤 그 재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알코올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천년 전이라면 굉장히 오래전 술이라서 그때 술은 어떤 맛이었을까라는 궁금이 좀 살짝 들어요. 다 같이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혼술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혼술 자체를. 술이라는 거는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기분 좋게 마시고 떠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술과 같이 하는 어떤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저는 다 같이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안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제가 마시고 싶은 술을 다양한 술들을 마실 수 있고 실수할 일이 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잔만 먹어도 취한다면 제가 술을 빚는 사람 입장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차가 별로 없긴 한데요. 남들이 얘기하는데 말이 좀 많아집니다. 제가 원래 그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주로 이렇게 듣고 그냥 조금씩 반응해주고 그런
하는 스타일인데 술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목소리가 좀 커지고 말도 좀 많이 하고 객적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런 데입니다. 주사라는 뭐 그런 정도랄까. 앞으로 제 삶과 같이 해야 될 어떤 동반자랄까요? 남아있는 그래도 몇십 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동안